안녕하세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대표 김정민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 시간은 이제 저번에 이제 상완 이두근에 대해서 상완 이두근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리고 왜 이제 타 근육들이 사용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타 근육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 등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문 기술입니다. 전문 지도자의 어떤 지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또 그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바로 지도자들이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지금까지 제가 하고 있는 일을 1대1로 하던 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문가들이 올리는 이제 어떤 트레이닝이나 그런 영상들이 사라지는 그날을 위해서 한번 또 열심히 또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조금 찾아서 보시기 힘든 분들, 제 영상을 보시고 좋으셨던 분들, 이런 게 과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이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유튜브나 또 제 이제 스튜디오와 관련된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과 관련된 이제 블로그와 카페에서는 영상을 이제 자세히 보시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JM 워크아웃, WORKOUT, JM 워크아웃이라는 이런 전문 기술, 그리고 제대로 된 정확한 기본적인 과학과 이론에 중심을 둔 그런 이제 또 질문을 하시려면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영상을 보시려면은 이제 뭐 가입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은 게시판별로 이제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보시기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벌써 이제 좀 깨어있는 분들이 많이들 가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JM 워크아웃,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셔서 창이 뜨면 거기서 카페, 그리고 또 카페명으로 이렇게 해서 카페명으로 해서 검색을 하시면 JM 워크아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뭐 컴퓨터 바탕화면에 이렇게 저장해 놓으시면은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입을 해주시면 가입을 하면은 이제 또 저에게 또 1대1로 또 질문을 해주실 수 있는 또 게시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문가들이 지금 이제 지도를 하고 있으면서 또 이제 너무 비전문가들이 또 영상들이나 그런 걸 많이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혼란스러우셨던 거예요. 어떤 게 맞는지. 그래서 제대로 된 과학적인 어떤 그런 기술, 노하우, 그리고 과학적인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상완 삼두근. 자, 상완 삼두근에 대해서 이제 오늘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상완 삼두근. 제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이제 내가 운동을 10년 넘게 하고 20년 동안 했는데도 왜 이게 안 됐었지? 되는 줄 알았는데 왜 안 커지지? 더 이상 안 커지지? 무게도 안 늘지? 행위나 느낌에 의한 트레이닝을 해서 그렇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목표로 한 근육만 써야 되는데 복합적으로 쓰기 때문에 복합 운동이 되는 거죠. 삼두근은 오늘 어디 운동했어요? 저 삼두근 했습니다. 무슨 삼두근이에요? 온몸을 해놓고서. 이해되십니까? 자, 상완 삼두근. 자, 첫 번째 1편. 마찬가지로 자, 삼두근은 어떻게 생겼는가? 자, 제가 또 이제 좀 해부학적으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똑같을 수는 없어요. 제가 그리는 거기 때문에. 자, 지금 제가 그리는 그림은 이제 돌아서 있는 겁니다. 돌아서서 이 우리 상완, 팔 부분을 제가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섰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됩니다. 목이 있고 어깨가 있고 이렇게 팔이 있어요. 요렇게. 자, 요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목이고요. 조금 이제 삐뚤어졌는데. 자, 여기가 목입니다. 이제 뒤에요, 뒤. 등입니다, 여기가 등. 자, 뒤에서 봤을 때. 자, 삼두근. 자, 머리통이 3개다. 삼두. 머리가 3개인 근육. 자, 머리가 3개인 근육이다. 우리 머리는 하나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3개래요. 왜 3개냐면, 근육이 3개예요, 근육이. 자, 근육이 3가지가 있습니다.
요놈이 옹기종기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붙어 있냐? 자, 우리가 이제 그 상완 이제 뼈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견갑골이 있습니다. 견갑골. 자, 그러면 상완 삼두근은 도대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뭐가 있느냐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뭐부터 할까요? 자, 외측. 자, 그럼 외측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내측이 있죠? 그리고 우리 상완 이두근 했을 때 나왔던 또 이름이 또 나옵니다. 장두. 이두근은 장두와 단두가 있죠? 자, 삼두근은 외측, 내측, 그리고 장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뒤에서 봤을 때 어떻게 달려있을까요? 자, 보디빌더로 균형 잡힌 취약점 없는 팔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 세 놈을 균형 있게 발달을 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요 놈을 또 사용하는 방법은 또 뒤에 영상에서 또 촬영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외측, 내측, 장두가 있다고 했는데 과연 얘들은 어떻게 붙어 있는 데냐? 팔 뒤쪽 그냥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다 그냥 얘네가 다 커지느냐? 그게 아닙니다. 뭐 후에 또 설명하겠지만 외측을 위한 동작이라고 했는데 장두나 내측으로 할 수 있고요. 뭐 내측이나 장두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다 같이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네만 쓰면 모르지만 또 뭐 승모나 등이나 막 온몸으로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거 역시 뒤편으로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완 삼두근에 대해서 제가 해박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끼어드는 방해가 되는 근육에 대해서까지 1편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순서를 제가 외측, 내측, 장두로 했는데요. 먼저 내측을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내측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내측. 자, 이게 뭐냐면 내측 상완 삼두근의 내측을 예를 들어서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란색 부분이 A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삼두근 중에 외측. 자, 우리 여기에서 시작돼서 또 요렇게 해서 내려와 있어요. 요렇게. 제가 그림을 좀 잘못 그렸습니다. 요게 요렇게 해서 여기에 붙어 있죠. 뼈도 조금 더 길어져야 되겠네요. 제가 뼈를 조금 더 길게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외측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자, 그러면 벌써 여러분 아시겠어요? 삼두근 내측이 먼저 붙어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외측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장두라는 놈은 견갑골 쪽에서 붙어 있습니다. 견갑골 쪽. 그래서 이렇게 마찬가지 근육이 수축 이완을 할 수 있는 결을 또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내측은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그게 A. 그러면 외측은 이쪽에 붙어 있으면서 B라고 하겠습니다. B. 그러면 장두는 견갑골에서 시작돼서 우리 그 뼈 그쪽에 붙어 있는 거를 가지고 C. 장두는 C. 자, 이렇게 해서 삼두근이에요. 그래서 요 놈을 발달시키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우리 말발굽 모양이라고 하죠. 이렇게. 뒤에서 이제 삼두근 힘 주면은 뒤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결이 이렇게 생기죠? 결이 생긴다는 건 여기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팔꿈치가 있고, 요 주변으로 해서 이제 또 우리 그 내측, 삼두근 내측, 여기가 외측, 그리고 여기가 장두. 자, 삼두근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삼두근 운동을 많이 하는데, 자, 우리가 딱 그 팔을 보면, 보디빌더 선수들인데, 삼두가 모양이 비슷한 부류가 있고 또 여기는 또 이렇게 생긴 거 비슷한 부류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생겼는데 부류들이 있습니다. 여기만 툭 튀어나온 분, 여기는 발달이 안 된 분, 여기만 발달되고 장두가 없는 분, 그렇게 발달이 돼요.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제 영상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답은 하나예요. 저는 왜 장두가 안 커질까요? 저는 외측이 안 발달돼요. 내측이 발달이 안 돼요. 삼두 운동하면 내측만 와요. 장두가 안 돼요. 그 근육에 자극이 안 오는 건 그 근육을 못 쓰니까.
여기가 안 커지는 건 그 근육을 못 쓰니까. 행위는 하죠. 동작, 이거 누르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렇죠? 누워서 라잉 트라이셉, 머리 뒤로 오버헤드 익스텐션, 로프, 푸시다운, 프레스다운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모양이 안 나오더라니까요. 나는 오래 하고 있어요. 야, 이거 계속 하는데 왜, 나는 무게도 많이 들고 하는데 왜 안 커지지? 옆에 봤더니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너는 가벼운 무게로 하는데 자기보다 삼두가 더 커. 저보다 실제로 무겁게 드는 분들보다 제가 삼두가 더 큰 그런 또 상태도 됩니다. 저보다 무게 많이 드는데 삼두가 저보다 작으시면 운동 이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상하게 한다. 운동을 이상하게 한다. 왜 이상하게 할까요? 자, 지금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완 삼두근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내측이 붙어 있고 외측이 붙어 있고 그 위에 또 장두가 또 붙어 있다. 그래서 겹겹이 어떻게 보면 여기 둘러싸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장두 같은 경우는 견갑골에 껴져 있어서 조금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기술 부분이 들어가야지 장두를 최대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동작을 하게 되면 외측 아니면 내측을 많이 써요. 특히 내측, 팔꿈치 주변. 그래서 삼두근 운동 많이 하시면 요 내측만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가 많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장두까지 이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추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은 상완 삼두근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요거는 이제 뒤에서 본 그림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옆에서 봤을 때를 한번 그려볼게요. 옆에서 이제 삼두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조금 확대를 시켜볼게요. 좀 확대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좀 수월하게 제가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뒤에서 봤을 때요. 뒤에서. 자, 그럼 옆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될까요? 어깨가 있어요. 어깨. 삼각근. 야, 삼각근 크다.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고 뒤에 팔꿈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엄지가 있습니다. 네. 자, 요거 어떻게 잘 보이시죠? 예, 잘 보이실 겁니다. 조금만 뒤로 해서 조금만 더 잘 보이게 해볼게요. 자, 요 정도면 잘 보이시죠?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옆에서 봤을 때요. 여기 얼굴이 이렇게 있고 코가 있고 이렇게 귀 이렇게 돼 있다고 이제 여기 가슴이죠? 복부 이렇게. 자, 우리 이렇게 봤을 때, 자, 요 놈을 이제 옆에서 봐야 돼요. 요 놈을 옆에서 봤더니 이제 장두는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요 안쪽으로 돼 있겠죠? 안쪽. 그럼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뭐가 있을까요? 외측. 그리고 여기 뭐가 있습니까? 내측. 그래서 외측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는 옆에서 봤을 때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빼놓으면 아까 제가 외측을 B라고 했습니다. B, 외측.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는 외측이 이렇게 나오죠. 외측. 그리고 여기가 내측. 내측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내측은 A라고 했습니다. A. 자, 옆에서 봤을 때는 외측하고 내측밖에 안 보여요. 장두 같은 경우는 커지면 요 정도까지 올라오셔서 보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발달이 많이 된 걸로 얘기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장두입니다. C. 옆에서 봤을 때. 외측과 장두는 분리가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옆에서 봤을 때 이제 요렇죠. 자, 우리가 왜 삼두근 운동을 하는데 왜 삼두가 안 커지고 나는 무게도 더 하는데 왜 저 김정민 트레이너보다 삼두가 작은 걸까? 자, 과학적인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건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림을 또 하나 또 이어서 그리겠습니다. 자, 우리 어깨 관절이 있겠죠? 어깨 관절. 그리고 팔꿈치. 관절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어디가 있어요? 우리 손목 관절. 자, 중력이 아래로 당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중력은 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누워서 하는 라잉 익스텐션도 무게가 아래로 당기고 있어요. 그리고 프레스다운이나 로프 푸시다운도 중력이 아래로 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케이블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력이 아니죠. 케이블 같은 경우는 반대로 중력이 아래에서 당기는 게 아니고
케이블을 이용해서 위로 끌어 당겨지는 거를 우리가 저항을 하는 운동이죠. 자, 그러면은 프레스 다운으로 우리가 많이 이제 하는 프레스 다운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뭐 앞으로 이렇게 빼서 하는 분들, 몸을 흔들면서 하는 분들. 자, 왜 삼두근 운동을 하는데 삼두근이 발달이 안 됐는가? 자, 삼두근 운동을 할 때 팔꿈치를 앞으로 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팔꿈치를 앞으로 빼서 기술을 잘 구사하시면 장두를 엄청 발달시킬 수 있어요. 장두를 쓸 수 있는 확률이 매우 올라갑니다. 그 근육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자세 유지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팔꿈치를 앞으로 빼고 있는 거. 그래서 등 근육에 자꾸 힘이 들어갑니다. 등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게 내려올 때 전완부에도 힘이 많이 들어오고. 왜냐면 무게 중심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여러분들께 이제 권장을 해드리는 거는요, 이제 요 다음 편에 프레스 다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할 때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자, 어깨 관절, 팔꿈치, 그리고 이제 여기 손목. 우리가 동작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올라옵니다. 요렇게. 그리고 누르죠.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움직이세요? 아니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세요. 자, 우리가 삼두근 스트레칭 여러분들 아시죠? 삼두근 우리 이렇게 팔 뒤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기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기면 여기 쭉 당기는 느낌 오죠? 우리가 프레스 다운이나 삼두근 운동을 할 때 팔꿈치보다 손목 관절이 더 올라가 줘야지 상완 삼두근은 이완이 됩니다. 상완 삼두근이 이완이 됐다가 누르는 동작, 팔을 상완을 피는 동작에서 삼두근은 수축을 해요. 이완, 수축. 그런데 반만 올라왔다 가면 이완 되려다 말고 수축, 이완 되려다 말고 수축. 그러면 어디가 되냐? 내측만 많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반만 하는 게 아니고, 반타작만 하는 게 아니고, 할 때 완벽하게 가야죠. 여기까지. 왜? 삼두근이 완전 이완, 그리고 수축이 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요 범위를 움직여야 될 이유가 만들어졌습니다. 삼두근의 최대한 수축과 이완을 위해서 이렇게 동작을 해줘야 된다.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자, 내가 요거를 삼두근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놈들이 끼어드느냐? 자,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요 삼두근 운동할 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영상들 같은 걸 자세히 보시면요, 누를 때 여기 으쓱으쓱 하는 분들 있어요. 으쓱 짤랑짤랑 뭐 옛날 뭐 그런 유치원 무슨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으쓱 여기 재밌는데요, 이거. 자, 뭐가 쓰여요? 승모근은 위로 끌어올리는 것뿐만 아니고 누를 때 승모근이 이완되면서도 힘을 씁니다. 그래서 뭐가 쓰이냐면 첫 번째 승모근이 쓰여요. 으쓱. 자, 그러면 팔꿈치 올라갈 때, 얘가 올라갈 때 팔꿈치가 따라서 가요. 그리고는 필 때 다시 팔꿈치가 이렇게 와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분들 뭐가 쓰입니까? 이두근 할 때도 쓰인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등. 그냥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소원근, 대원근, 극하근 말고 그냥 등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2번. 자, 지금 제가 그린 상태는 뭐예요? 상체를 완전히 펴고 일직선상에 놓인 상태에서 상완 역시 일직선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숙여서 하는 분들 있죠? 안정된 자세를 위해서.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누를 때 상체가 앞으로 같이 가죠. 이게 뭐예요? 자, 1번은 승모근, 2번은 등 근육, 3번은 뭐냐? 체중을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체중. 삼두근으로 눌러야 되는데 체중을 이용해서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체중. 이게 이제 반동과 같은 의미죠. 반동을 주는 거. 몸을 흔들면서 한다든지 이런 반동. 그리고 이게 우리가 가슴이 최대한 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상완이 차렷이 된 상태에서 동작을 해야 되는데, 자, 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요거는 제가 영상을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해서 잘 보이게끔 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삼두근 프레스다운 할 때, 자, 여기서 삼두근 힘으로만 해야 되는데 어깨가 이렇게 나와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삼두근으로 누르는 동작에서
이렇게 몸이 안으로 움츠러들면서 누르려는 힘이 들어갑니다. 어깨가 앞으로 빠져 있으면, 이렇게 빠져 계시면 움츠리는 힘이 들어가요. 그럼 어디 들어가냐? 가슴 흉근. 야, 삼두근 운동할 때 흉근 쓰시는 분들 많아요. 흉근. 야, 그러면은 벌써 몇 가지가 도와줍니까? 승모근, 등, 그 다음에 이제 반동 전에 3번을 흉근이라고 할게요. 자, 1번 승모근, 2번 등, 3번 흉근, 그리고 4번은 체중을 이용한 반동. 앞으로 숙여서. 와이어가, 자, 요거 와이어는 약간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완전히 스탠딩한 자세에서 가슴을 펴줘서 타 근육이 사용되지 않게 상완을 일직선으로 유지하고 삼두근이 최대한 이완 수축을 할 수 있는 가동 범위를 움직여주는 동작을 할 때, 자, 케이블이 어디 와 있을까요? 자, 손이 여기 와 있을 때는 케이블 시작점이 신체에서 가깝게 하고, 자, 우리가 손을 뻗었을 때, 우리 손에 잡히고 있는 그 그립에서 케이블이 거의 수직 지점, 케이블이 수직으로 와 있는 지점, 그리고 완전히 폈을 때 내 몸으로 당겨지는 또 위치가 있을 겁니다. 케이블이 오는 이 각도. 이 각도가 중간 지점에서는 거의 수직이고요. 당겼을 때 또는 올라갔을 때는 최대한 이 각도가 작아야 돼요. 케이블은 여기 있어요. 근데 멀리 서서 해. 야, 피고 하랬더니, 여기서 피고 해야지. 근데 케이블이 여기 있어. 근데 몸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자, 피고 하랬더니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케이블 여기 있죠? 그럼 이걸 내가 내 몸 쪽으로 당기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등 근육이 있어야 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가야죠. 케이블 여기 있게. 수직으로 내려오게. 삼두근으로만. 자, 그래서 우리가 왜 몸을 수직을 유지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냐. 숙여서 하는 방법도 맞습니다. 타 근육 쓰지 않고 다른 근육이 강할 때는 타 근육을 쓰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자세 유지가 돼요. 그래서 장두를 더 쓴다든지 또는 내가 목표로 하는 외측이라든지 그런 자세를 나 스스로 유지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딱 그 근육만 쓰면서 다른 데는 큰 힘을 쓰지 않으면서 자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그 자세 만드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막 다른 데가 같이 쓰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왜? 삼두근이 작잖아요. 힘을 못 써요. 가볍게밖에 들 수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처음 헬스장 가면은 뭐 누를 수 있는 무게는 다 껴요, 그냥. 막 온몸으로 막. 어디서? 밑에서. 충분히 삼두근이 이완될 때까지 올라가줘야 되는데 반타작만 없어, 반타작 밑에서. 하체 운동으로 얘기하면 내려가야 되는데 조금 앉았다 일어나고 조금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자전거 바람 넣는 거죠, 이렇게. 자전거 바람 넣고 있겠죠. 자, 그래서 삼두근은 세 가지다. 내측에 외측 붙어 있고 장두가 붙어 있다. 근데 장두는 견갑골 쪽에 있고 얘는 여기 있다. 그래서 장두 같은 경우는 너무 장두할 때는 특히 너무 팔꿈치를 좁혀서 하려고 하면은 여기가 눌려서 이제 근육은 꽉 우리가 눌려지면 얘가 수축이완을 못 해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보호대 같은 거를 너무 근육 위에다 너무 세게 감아 놓으면 근육이 수축이완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감아져 있는 윗부분이 근육이 손상되거나 찢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무줄은 그냥 늘었다 들었다 하죠? 근데 가운데 누르고 당겨보세요. 그 부분은 안 늘어나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자, 지금 첫 번째. 우리는 요 놈을 해야 되는데, 동작을 하면서 움직이면서 등을 쓰던지, 승모를 쓰던지, 줄은 여기 있는데 멀리 가 있어서 당기고 있으면 또 등을 쓰던지, 어깨를 이렇게 해서 가슴 하부를 위한 디클라인 프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가슴 운동 디클라인 할 때는 또 흉근을 못 쓰시면서 삼두 운동할 때 또 하부 가슴 운동하시는 분들 계세요. 조크입니다, 조크. 자, 이 조크 알아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깨어있는 거죠. 자,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비전문가들에 위한 어떤 영상,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방송이나 또는 이제 유튜브도 보니까 너무 많아요. 이상하게 이런 근육학적, 해부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동작인데 자기는 느낌이 온대. 느낌이 중요하대. 사람마다 동작은 틀립니다. 느낌이 중요합니다. 근데 전문가가 딱 보면요, 그 근육보다 다른 데가 더 쓰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점수를 주자면 뭐
20점, 30점. 다른 데 안 움직여. 딱 3두만 딱 하고 있어. 어우, 이야, 90점. 100점. 트레이닝 수행 능력에 있어서는.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완 삼두근. 자, 오늘은, 지금은 이제 1편. 삼두근은 어떻게 생겼는가. 그리고 삼두근은 어떻게 해서 동작이 되고, 어느 정도 범위를 움직여야 되는가. 그리고 끼어드는 놈들은 어떤 놈들이 있으니까 들썩이지 말고, 팔꿈치 움직이지 말고, 수직인 상태, 케이블에서 최대한 바짝. 그리고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프레스다운입니다. 모든 삼두근 운동에서는 요 각도나 요런 이제 과학적인 중력에 의해서 또는 저항, 케이블이면 반대겠죠? 그런 거에 적용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리고 참 한 군데 더 얘기를 안 한 데가 있어요. 빼먹을 뻔했네요. 추가 영상 찍을 뻔했습니다. 잘못하면. 자, 끼어들 수 있는 근육에 승모근이 있다. 등 근육이 있다. 가슴이 쓰일 수 있다. 반동을 줘서 체중을 이용한다. 또 뭐가 있냐? 자, 이거 빼먹을 뻔했습니다. 우리 이두근 운동할 때도 얘기했었죠? 신장근과 굴근. 신장근, 굴근. 신장근, 굴근은 뭐 할 때 쓰여요? 주먹을 꽉 쥐거나 손을 앞으로, 뒤로 제낄 때 쓰이죠. 그럼 우리가 이걸 잡고, 이걸 하고 계세요.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 이게 뭐예요? 우리 전완근 키울 때 뭐 합니까? 리스트컬, 리버스컬 하죠. 신장근, 굴근. 삼두 운동하면서 여기를 막 쓰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요놈 다 쓰면 요 운동할 때 삼두근은 과연 내가 들어올리는 무게 중에서 얼만큼만 감당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왕창 많이 들어도 삼두근 발달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무게 많이 들어도 저보다 삼두 작으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요거 정리할게요. 이 삼두근 운동을 할 때 껴들 수 있는 근육은 첫 번째 승모근, 두 번째 등 근육, 세 번째 흉근, 네 번째 전완근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완. 이제 굴근과 신장근. 통틀어서 전완근 네 번째, 다섯 번째 체중. 다섯 가지의 이유가 삼두근 운동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또, 글쎄요. 요게 이제 반동 같은 경우는 뭐 체중이고, 어깨 근육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팔꿈치를 누르는 동작에서 버틸 때 팔꿈치를 많이 벌리면서 버텼다 누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여기 이제 측면 삼각근이나 또는 앞으로 나와 있어서 동작을 할 때 전면까지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요거는 그렇게 뭐, 영향은 되지만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뺄게요. 예. 근데 요것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깨 근육까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상완 삼두근 1편은, 자, 어떻게 생겼는가? 얘는 요렇게 해서 완전 이완 수축을 해야 돼. 그리고는, 이제 뭐, 얘를 하는 데 있어서 쓰이는 근육들이 이렇게 도와준다. 근데 요 놈들이 많이 도와주면 삼두는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삼두는요, 가벼운 무게로 동작을 이렇게 하면 아파요. 근데 무겁게 껴서 온몸으로 다 해도 아프긴 아파요. 아픈 거는 동작을 하면 다 와요. 느낌이 안 오면 진짜 삼두 안 쓰고 있는 거야, 그건. 이렇게 막 쓰고 있는데도 여기가 안 오면 그건 삼두를 못 쓰는 거예요. 다른 데를 더 많이 쓰는 거죠. 근데 그냥 하시면 와요. 근데 그 자극이라는 놈을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성장을 위한 자극은 삼두에만 집중되셔야 돼요. 내가 다루는 중량의 7, 80% 이상의 부하를 삼두근으로 다룰 수 있을 때 이완과 수축만 하는 게 아니고 이완할 때 버텨주시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또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이완, 수축. 고무줄을 당겼다가 모으려고 하는 것도 또 버티면서 와주고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그냥 늘렸다가 놓고 뭐 한쪽만 힘을 쓴다는 개념이죠. 근육으로 얘기하면 수축이니까 작아지는 거죠. 이완시켰다 뭐 수축. 요 부분은 좀 얘가 좀 이상하게 들어졌는데 트레이닝은 버티는 거 50, 우리가 그러니까 이완 50, 수축 50이라면 뭐 수축만 하고 있는 거죠. 벤치프레스를 얘기하면 버티면서 이완 동작도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프레스만 계속 한다. 미는 거. 훅. 그러면 반타작. 운동을 반만 하는 거죠. 오늘 반타작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상완 삼두근 1편.
자, 삼두근은 어떻게 쓰였고, 삼두근이 운동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놈들은 어떻고, 자, 기본적으로 어떠한 이제 자세를 유지해서 동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편에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이 이제 하고 있는 운동 중에 이제 프레스다운 많이 하시죠. 프레스다운. 뭐, 누워서 하는 라잉 트라이셉 익스텐션, 그리고 앉아서 하는 뭐, 오버헤드 익스텐션, 또는 덤벨 킥백이 있습니다. 자, 그 모든 동작들이 다 요런 이제 중력과 저항의 방향, 그리고 요 관절의 위치, 움직임으로 이제 트레이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편에서 프레스다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레스다운으로 삼두근만 써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장두와 내측, 외측을 쓰는 거. 자, 로프를 굳이 안 하셔도 로프가 제일 좋죠. 외측에는 어떻게 보면 요 손 모양 때문에 그래요. 손 모양 때문에 요게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다고 해서 또 로프 푸시다운이 최고라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삼두근 운동은 다 그만큼의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모두 내 삼두근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프레스다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마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내용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내 얘기네. 내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하시면 무게를 많이 못 들어요. 내 삼두근에 맞는 무게가 그거랍니다. 자극을 받으셔야 돼. 내 삼두근으로 할 수 있는 무게로 삼두근이 자극을 받고, 그럼으로써 성장을 할 수 있는 반복수와 세트수, 그리고 종목들. 외측을 키울 것이냐, 내측을 키울 것이냐. 그거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부터도 안 되는데, 외측은 어떻게 키웁니까? 이거부터 하고 해야죠. 그쵸?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 항상 1편으로 제가 찍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유튜브나 또는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을 제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이제 블로그, 그리고 또 저희 개인 블로그와 또 스튜디오 카페에도 이제 업로드를 합니다. 하지만은 게시판이 이제 좀 복잡하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재생 목록 들어가서 어딨어 막 찾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JM 워크아웃이라는 한글로 치셔도 돼요. 영어로 치셔도 되고 카페 명으로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들 게시판별로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가입 안 하셔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입을 하시면 저한테 질문을 해주실 수가 있다는 거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립니다. 과학적인 이론, 저의 생각이 아닌 거짓된 정보가 아닌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또 가입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웨이트 트레이닝 어때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웨이트 트레이닝에 있어서 운동학, 영양, 생리학에 있어서 운동학적으로 해부학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 신체예요. 신체, 근육.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속에 들었죠. 그런 구조와 쓰임을 알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또 지도를 하기 위해서도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제가 특별한 사람입니까? 제가 특별해 보이세요? 수염 달리고? 특별해 보이나요? 그냥 뭐 아저씨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전문가 같아 보이죠? 전문가 같죠?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안 되면 뭘까? 이런 부분부터 시작이 안 되면 전문가가 아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비전문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비전문가한테 지도를 받으시면 그만큼밖에 못 배우시는 거예요.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저 같은 전문가들 많습니다. 하지만 방송 등에서 보여지는 어떤 행위 위주의 트레이닝 누가 못해요? 했더니 효과가 없어. 이거 웨이트 별로구나. 전문성 없어. 자, 이제 여러분들의 위식이 바뀌실 겁니다. 비전문가들이 영상을 함부로 못 올리는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이게 맞는 건가 저게 맞는 건가 그런 영상들이 올라오지 않는 세상을 위한 작은 노력입니다. 저는 제 본분에 충실을 하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깨우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편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JM 워크아웃 카페 한번 보시고요. 또 다른 영상들 주제별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또 2편에서 우리 상완 삼두근 프레스다운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피트니스 510 대표 김정민이었습니다. 개인 트레이닝만 12년, 운동 경력은 21년. 예전에 보디빌딩에도 미쳐서 대회도 좀 나갔었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문 지도자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